노화의 그죠? 노화의 기전을 노화의 기전이 어느 정도 잘 알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화를 푸는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3시간 더 거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뭐 상당히 이제 그럴듯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어요. 그 전에 활성산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화 세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린 애들, 남자애가 딱 태어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이상해. 남성의 90%가 포경수술을 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제 포경수술을 하게 되는데, 자, 과학자들은 그 포경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피부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세포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포경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온, 그죠? 그 조직을 우리가 포스킨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뭐 스킨은 이제 피부란 뜻이고 포는 앞이라는 뜻이겠죠. 뭐 여러분이 상상이 가겠죠. 이제 이걸 앞에 있는 이제 피부라는 뜻인데, 이제 포스킨을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얻어가지고, 그죠? 이제 우리 이제 실험실에 이제 갖고 와서, 그러면 이제 조직이니까 이거를 가위로 난도질을 해요. 그죠? 초핑한다고 그죠? 초핑을 하면은 이제 아주 이제 뭐 아주 가위로 난도질하면 이제 거기서 초핑을 이제 하면은 이제 아주 그죠? 뭐 쪼각다리, 뭐 먼지 같은 쪼각다리, 그냥 쪼각다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초핑된 포스킨에다가 뭐를 넣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부를 탄탄하게 하는, 그죠? 우리가 콜라겐이 있죠. 콜라겐. 이 콜라겐을 녹이는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이제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켜요. 그런데 콜라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몇 번 했지만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이와 같이 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섬유질들이 있죠. 이게 섬유질. 요 섬유 단백질로 채워져 있는데, 섬유랑은 실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이 섬유 단백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여러분이 이제 피부를 그죠? 탱탱하게 만드는 게 이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죠? 다시 말해서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섬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구조를 우리가 세포외질이라고 해요.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extra cellular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ECM.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ECM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되게 이제 여기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여기에서 분해를 시켜버리면은 세포와 세포, 그러니까 세포의 모임이 조직이죠. 그죠? 자, 세포와 세포 사이가 요게 다 없어지면은 세포들 각각, 그죠? 인디비주얼 세포, 그죠? 독립적인 세포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같이 우리가 콜라제네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콜라겐 분해 요소예요. 콜라겐 분해 요소를 가지고 초핑된 포스킨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세포들, 그죠? 독립적인 세포들로 우리가 분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 자,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죠?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원심 분리, 그죠? 원심 분리 관에다가 뭐 튜브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굉장히,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병원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원심 분리 있는데 뭐 그게, 빨리 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원심 분리를 놓고 돌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세포가, 그죠? 여기 바닥에 이제 있겠죠? 그죠? 위에는 여기 콜라제네이즈 처리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콜라제네이즈하고 뭐 이렇게 물하고 뭐 이렇게 용액하고 섞여 있는, 그죠? 콜라제네이즈 용액이 이제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세포들의 모임이, 세포들이 여기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이 세포를, 자, 이걸 다시 여기 이 세포를 다시 뭐예요? 세포 배양액에다가 섞어요. 세포 배양에다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포 배양하는 세포 배양 접시에다가 이 세포를 이제 놓으면은 세포들이 바닥에 이렇게 쫙 달라붙겠죠.
이게 달라붙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세포 배양액이에요, 이거는. 세포 배양액.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운,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조직에서 이와 같이 세포를 배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세포 배양액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맨 에너지 소스, 뭐였죠? 당연히, 포도당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에너지 원천. 그죠? 에너지 원천, 포도당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아미노산들도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미노산,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죠? 바이타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온들, 그죠? 무기, 이온들, 그죠? 이온들, 뭐 이렇게, 소듐, NaCl, 칼슘 등등 여러 가지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다 뭘 섞냐면은 혈청을 섞어요, 혈청. 혈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혈액을 꺼내게 되면은 혈액은 액체 성분과 세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심 분리로 되면 세포는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위에 말갛게 뜨여 있는 용액을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래요.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을 우리가 혈청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것도 몇 개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세포의 모든 영양 물질과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포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은, 자, 이제 세포를 이렇게 키우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세포들, 조직이니까 여러 종류의 이제 세포들이 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현미로 들여다보면은 이와 같이 이쁘게 생긴 모양의, 요거는 핵이고, 그죠? 이렇게 이쁘게 생긴 모양의 세포들이 아주 잘 자라요. 요게. 자, 이 세포들은 여기에 겨우서 아까 콜라겐 같은 ECM을 계속해서 방출해내요. 방출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이렇게 섬유를. 세포 외질을 그래서 요런 세포들을 ECM, 그죠? 세포 외질 단백질들을, 콜라겐 같은 세포 외질 단백질들을 교속에서 분비하는 이러한 세포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파이브로는 파이브란 뜻이에요. 섬유란 뜻이죠. 섬유. 그죠? 섬유 블라스트. 블라스트는 세포란 뜻이에요. 요거는 셀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파이브란 뜻이죠. 그러니까 섬유, 그죠? 섬유 물질을, 그죠? 콜라겐 같은 섬유 물질을 교속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말로 우리가 섬유 아세포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와 같이 섬유 아세포를, 물론 이제 이 포스캔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이제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하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여기 바닥에 세포 배양 접시의 바닥에 자라가지고 살아가 남는 놈은 뭐라고? 섬유 아세포가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득 차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거를, 그죠? 계대 배양 다음으로 또 이제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번에 이제 가득 찼죠? 요거를 이제 가득 차면은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이것도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이거는.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로 처리하게 되면은 요게 세포 배양 접시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간 다음에 다시 원심 분리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세포 배양액을 넣으면 다시 이제 원시 되죠? 그죠? 이때 세포 배양을 아까는 이렇게 10ml 썼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50ml를 넣게 되면은 1대 50으로 희석이 되겠죠? 그죠? 희석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50ml 희석된 것 중에 여기서 10ml만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대 1의 비율로, 그죠? 희석된 비율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배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대 배양이라고 그래요. 계대 배양.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은 우리 이제 생명과학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렁에서도, 그죠? 폐에서도 우리가 섬유화 세포를 꺼내가지고 배양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여기 포스킨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포스킨에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포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 포스킨에서 유래된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뜻이에요. 포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마우스를 무진장 사랑하나 뭐 하여간 마우스에, 그죠? 배아에서 마우스 배아를 이제 배아 한 12.5대 정도 된, 그죠? 이 배아에서
요거를 똑같이 초핑해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얘같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마우스, 그죠? 엠브리오닉 파이브로블라스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약칭 메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프. 이런 세포를 꺼낸다든지 혹은 여러분 이제 그 달걀 있죠, 달걀. 달걀의 수정란 같은 거 보면 또 이제 거기서 수정란이 되면은 뭐 어때요? 좀 날짜가 지나면 또 거기서 엠브리오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치킨 엠브리오죠, 그거는요. 치킨 엠브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치킨 엠브리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들면 요거를 우리가 CEF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과학자들은 그죠? 이와 같이 여러 조직에서, 그다음에 여러 그 어떤 동물의 조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우리가 이와 같이 컬처를 할 수가 있어요. 세포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파이브로블라스트만 컬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도 컬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버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그죠? 리버셀, 우리가 헤파토사이트라고 하는데, 리버셀도 컬처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원하면은, 뭐 뇌에서, 그죠? 신경세포를 꺼내가지고, 신경세포도 배양할 수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원하면은, 이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포들이 도대체 얼마큼 오래 사는지를 한번 이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30년대, 40년대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자 약간 컨닝을 할게요. 이 캐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캐럴은 이제 프랑스 이제 메디컬 닥터예요. 그죠? 프랑스의 이제 의사 선생이야.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1920년대. 이 사람 뭘로 받았냐면은 혈관을 봉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뭐 노벨상을 받으니까 또 다른 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 배양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아까 치킨에서 나온 치킨 그죠? 엠브리오닉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컬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CEF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똑같이 이제 이와 같이 해가지고 컬처를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컬처를 해가지고 아까 뭐예요? 교석 개대 배양을 1대 그죠 5로 희석을 시켜가면서 그죠 계속 개대 배양을 해 나갔어요. 자, 이 세포들이 이 그 세프라는 셀이 그죠 세프라는 셀이 얼마큼 오래 사는지를 교석에서 추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실험실은 그죠 마이더스 손을 가지고 있었어. 20년 동안 원래 닭은 오래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CF를 20년 동안 교석에서 개대병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20년 이상,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 몸에서 그죠 세포를 꺼내 가지고 우리가 배양 조건만 좋으면은 이 세포들은 영원 불멸한 그죠? 이모탈라이즈 맞죠? 그죠? 이모탈라이즈드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의 세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영원 불멸의 그죠? 우리가 세포 배양의 조건만 좋으면은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좋으면은 우리가 영혼 불멸의 이 모탈라이즈 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꿈뻑 죽어야지. 그죠?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한테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좀 쫄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괜히 뭐 미적미적거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죠.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자,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죠? 이게 확립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학은요,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실험을 누군가 또 하잖아요. 그죠? 다른 실험에서 했는데, 다른 실험에서는 죽어, 세포가. 몇 분 개대배양 하다가 죽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꾸 이제 이 패러다임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받은 이 캐럴의 권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야금야금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1960년대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미국 과학자야. 이 사람은 미국의 알캔사 대학인가에 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80이 넘었는데, 자, 이 헤이플릭이라는 이 과학자는 이 아까 캐럴이 했던 실험을 이제 비슷하게 시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했냐면은 렁에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렁에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내 가지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개대병을 교석해서 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60번 정도 세포 분열, 80번 정도 한 60번 정도의 개대병, 그죠? 60번 정도 개대병을 하면은 이 세포들이 더 이상 못 살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게 맨 처음에 이런 모양 있죠. 아주 이쁜 모양의, 그죠? 요런 세포들이 이렇게 잘 이게 배양 접시에, 그죠? 잘 살다가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40번, 60번 이렇게 개대병을 하게 되면은 이 세포의 모양이 이와 같이 생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프라이 모양이잖아. 그죠? 프라이. 알죠? 그죠? 계란 프라이. 여러분이 아침마다 먹는.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를 우리가 항상 이 사이언스도 이렇게 쉬운 말을 붙여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을 붙일 거예요? 일단. 프라이 모양.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프라이드 몰포로지라고. 몰포로지는 형태란 뜻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세포의 모양이,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고, 그 다음에 핵도, 그죠? 이게 세포의 모양이,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확 퍼져버리고, 그 다음에 핵도, 그죠? 핵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핵도 확장이 되고, 모양은 이와 같이, 프라이드 몰포로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더 이상, 그죠?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네,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몇 번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갈까지는 우리가 2년 이상 시간이 걸려요.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캐럴이라는 과학자가 이거 꽉 잡고 있잖아. 이 분야는. 논문 내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거를 증명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는 개대병의 횟수에 따라가지고 저 모양이 되니까 아마도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자기가, 그죠? 어떤 세포 분열하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멋있는 실험을 디자인을 해요. 고안을 해요. 어떤 실험을 디자인하냐면은, 자, 이와 같이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그죠? 이게 청소년기에, 요거는 이제 병든 환자들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렁에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렁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그죠? 여기서 10대에, 그죠? 렁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내요. 근데 이제 얘는, 여성이야.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번에는 올드, 그죠? 노친네, 그죠? 이렇게 60대, 70대, 그죠? 이제 노인의, 그죠? 렁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내가지고, 요거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거꾸로라는, 어떻게든 상관없겠지, 없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이거 거꾸로였어요, 이거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XY. 이 사람이 실험을 이제 반복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세포 배양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은, 요 두 개 세포가 맨 처음에 이제 아까 이와 같이 두 개의 모양을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갖고 있다가, 그죠? 일정한 개대 배양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를 둘 다 가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섞어놓고, 이렇게 이제 세포를 키우다 보니까, 세포를 키우다가 맨 처음엔 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와 같이 프라이드 에그 모양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아주 쌩쌩한 세포가 두 개의 퍼플레이션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지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했죠. 이게 XX 염수를 갖고 있고 XY 염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금방 어떤 세포가 XX를 갖고 있고 어떤 세포가 XY를 갖고 있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전부 다 XX 염수를 갖고 있고 요거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오래된 그죠 나이가 든 그죠 환자의 렁 파이브에서 키운 거는 그죠 계대배양을 하는 와중에 그죠 이와 같이 이게 에그 프라이드 에그 아까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네요.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 그죠?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를 갖게 된다. 근데 같은 배양 조건에서 여전히 이 0,5로 불렀을 때 XX 염색을 갖고 있는 0,5로 불렀을 때는 여전히 쌩쌩한 모양을 갖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이 실험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그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자기가 몇 번 세포 분열을 하는지를 카운팅하는 시계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보셔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 결과로부터 거기까지 이제 상상의 낙엽을 핀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자기가 몇 번 세포 분열을 하는지 카운팅하는 시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내부 시계. 그죠? 내부 시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 디스커션에다가 쫙 이제 썼죠. 그죠? 썼죠. 당연히 이 논문이 잘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논문 내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누가 있지? 저 왼수가 하나 있잖아. 캐롤앤은.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논문이 나오는 순간에 저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저 사람은 끝까지 이 논문이 나오는 거를 방해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매우 훌륭한 매우 훌륭한 이러한 그 연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인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업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를 갖고 있는 이 세포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제 늙은 세포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시네센스 셀이고 시네센트 셀, 그죠? 에이징 셀, 그죠? 셀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죠? 아, 우리가 세포 분열을 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횟수가 넘어가면은 이게 이와 같이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를 갖게 되고 결국은 노화에 빠진다. 그러니까 세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네센트 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공한 페이퍼예요. 인류 최초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페이퍼인데 이 사람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캐럴이라는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 때문에 좋은 논문을 못 내죠. 이 정도 논문이면 우리가 사이언스나 셀이나 내처에 내야 되는데 다 교호석 리젝션 교호석 되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논문이 우리가 셀 사이언스 내처 우리가 과학자들의 꿈이죠. 이게 셀 사이언스 내처 페이퍼 내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 1년에 그죠? 1년에 보통 한 편의 논문이 30분 정도 인용이 되는데 30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뭐라 하나, 이거 그냥 외웁시다. 그냥 PNS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건 한 10번 정도 이게 10번만 돼도 훌륭해. 예. 그 다음에 내가 맨 처음에 했는데,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그죠? 이런 거 같으면 한 5번 정도 인용이 돼. 여기까지만 가도 훌륭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요거 떨어지고, 줄줄이 사탕, 계속, 낙방.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어디다 넣냐면은, 한 1년에 3번 정도 인용이 되는, 그죠? 3번 정도 인용이 되는, 우리가, experimental cell research라는 곳에 논문을 내요. 이제 다행히 이 편집장이, 그죠? 야, 니 거 주면 내가 바로 실어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내요. 이걸 이제 약칭 EC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내가 이제 만약에 ECR에다가 논문을 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그냥 forget 그죠? 그냥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ECR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왓치아웃을 안 하는 그죠? 이런 논문을 낸 거예요. 저널에다가. 예. 놀랍게도 이 논문은 이 사람이 1960년대 말에 이제 이 실험을 하고 난 이후로 우리가 시네센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네신스 셀에 대한 첫 번째 그저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몸 차원이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 시네신스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시네신스를 연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폭발적으로 시네신스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죠? 1970년대,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지고. 자, 이 논문이 현재 몇 번 인용이 되냐면은, 이거 1년에 3번밖에 안 돼요. 그죠? 원래? 3번이면 10년 해봤자 30번, 100년 해봤자 300번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뭐 매년, 이 논문이 현재 4,000번이 인용이 됐어요. 4,000번. 자, 이 논문은, 이 저널은, 그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횡재를 한 거죠. 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헤이플이라는 이분은, 그죠? 노화 쪽에, 그죠? 혁혁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지금 너무 많어. 예. 나이, 죽으면 노벨상 못 받던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세포를, 우리 몸에서 체세포를 꺼내가지고 세포 배양을 하면은, 그죠? 세포 배양을 하면은 애들이 무한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가 틀렸어. 그죠? 애가 틀렸고, 무한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포 분열을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제한된 횟수에, 그죠? 세포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시네신스로 빠지고, 결국은 한 달 내지 2달 후에 죽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최초로 이 단초를 제공해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따라왔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과학자들이 세포 수준에서 시네신스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노벨상 건의에 꼼빡 죽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사라질 뻔한 이 연구들이 결국은 이렇게 살아났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의에 참 쉽게 복종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요크루트 있죠, 요크루트. 요크루트 선전하면 뭐, 메치니코프, 뭐, 들어봤죠? 광고, 메치니코프가 뭐, 장수의 신비 어쩌고 해가지고, 요크루트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무슨 요크루트인지 설명, 광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프랑스 과학자 이 사람도. 근데 이제 메치니코프가 불가리아에 가서 장수 마을을 찾았어. 거기 갔더니 그 장수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이제 약간 개발을 했어. 장수 식품 요구르트. 그죠? 여러분 요구르트 많이 먹고 있잖아. 장수 식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몸에 문장 좋을 거야. 아마 변배도 좋고 변배 좋다고 그러죠. 그죠? 뭐가 먹으면은 먹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뭔가 약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그 메치니코프가 불가리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 불가리아 마을을 가봤어. 일단은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그죠? 그 롱제버티 뭐죠? 그 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그 마을에 어떤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뻥이야, 뻥.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요크루트의 신비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크루트가 약간 그 장사치들이 이거를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크루트를 먹고 있는데 그냥 우유 제품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거기다가 메치니코프라는 과학자, 그죠?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다고 해서 모든 생명성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한 분야만 알지, 뭐 알겠어요? 이와 같이 이게 권위라는 것이 참 우리가 편견을 오랫동안 우리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리, 그죠? 이 편견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러니까 메치니코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죠?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요게 이제 헤이가 요게 A다, 쏘리. 요게 A예요. 네.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그죠? 과학자가 뭘 발견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세포들은 세포 분열 횟수가 제한돼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뒤에 이제 과학자들이 요 사람을 공헌하기 위해서 이거를 헤이플릭스 리밋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요거는 1980년대 아주 새로운 곳에서
분자 생물학자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도 노벨상 받았어요. 분자 생물학자에서 요것의 신비가 요것의 의미가 풀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아하 이와 같이 세포가 그죠 젊은 세포는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세포 분열 횟수가 거듭이 되면은 이와 같이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를 갖게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시네시스 셀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0 파이브로블라스트 여기다가 0 파이브로블라스트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 아직 세포 분열이 아직 많이 안 된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몰포로지가 이렇게 그 형태가 아주 이쁘게 생겼죠. 여기에다가 H2O2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죠? 과산화수소. 이따가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free radical 우리가 배웠어요. free radical 혹은 우리가 oxygen species,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 산소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집어넣으니까 세포가 노화가 되네. 자, 우리가 첫 번째 가정해 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교수 노출이 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부 환경에서도 교수 ROS라는 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 ROS가 이와 같이 세포를 노화에 빠뜨려가지고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첫 번째 가설, 그죠? ROS 가설을 설명해 드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ROS를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를 배우면서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ROS에 대해서 좀 넘어가죠.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반복적이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에너지 공장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인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다 기억하죠? 그죠? 그게 이제 에너지 ATP를 합성하는 그죠? ATP 합성 공장이야. 요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콘드리아. 그죠? 콘드리아.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요거를 이제 다시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 외막. 그다음에 내막. 그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쭉쭉 잡히고 그죠? 이렇게 주름이 잡힌 요런 내막이 이렇게 있죠. 내막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렇게 주름 잡힌 부분을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외막, 내막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요 안쪽은 매트릭스. 그죠? 요거 이제 뭐 기질? 우리나라는 기질이라고 그래. 기질. 영화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죠? 이거 이제 기질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 기질이 있는데, 자, 이 안에서 우리 배웠어요, 이미. 이 안에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뭐 복잡한 단백질들이 여기에 묻혀 있었죠. 그죠? 여기 묻혀 있었죠, 여기에. 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느 쪽 방향 볼까?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게 낫겠다.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본 거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죠. 자, 요걸 이제 저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막에 그죠? 내막에 주름 잡힌 부분에 저 요 아랫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야. 여기에는 단백질 복합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는 그냥 원이라고 내가 부르어요. 원이라고 불리는 복합체 1, 그 다음에 복합체 2, 그죠? 그 다음에 복합체 3,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이토크롬 C라는 게 있고, 사이토크롬 C라는 놈이 여기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복합체 4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죠? 기억 못하면 지금 이거 다시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분해돼서 피루부산으로 되고 피루부산이 이 안에서 아세틸코일로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를 잔뜩 만들었죠? NADH하고 FADH2를 잔뜩 만들었단 말이야. 결국은 포도당에서 이걸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NADH가 그죠? NADH가 요렇게 NAD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그죠? 전자 두 개의 전자가 이 컴플렉스 1으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고
여기 이제 H 플러스가 이제 여기 또 있겠죠. 이동이 되고, 이동이 이제 이동이 이렇게 간다 합시다. 이동이. 이렇게 가지고 이동이 돼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죠? 전자가 흘러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FADH2가, 그죠? 여기서 이제 전자를 또 두 개를 흘러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두 개 전자니까 여기도 두 개, 그죠? H 플러스가 여기 남겠죠. 여기도 두 개 H 플러스가 남겠고, 그죠? 자, 그러면서 전자가 흘러가면서, 일종의 물이 흘러가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이게 물레방아, 여기다 물레방아를 달아놓으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요렇게, 그죠? 그죠? H 플러스를, 그냥 숫자 중요하지 않아. H 플러스를 요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펌핑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H 플러스가 이쪽으로 펌핑이 되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 H 플러스가 축적이 되겠죠. 그죠? 요걸 이제 막사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자, 막사의 공간, 특히 이 부분, 주름 잡힌 이 부분에 이쪽이 이제 막사의 공간이 되겠죠. 막사의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되죠? 기질 부분이 되죠. 매트릭스 기질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와 같이, 그죠? 전자가 NADH하고 FADH2에 있었던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자가 흘러가는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H 플러스를 겨서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으로 펌핑하게 돼요. 그러면은 막사의 공간에 있는 H 플러스가 축적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막사의 공간에 있는 H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는 낮죠? 그죠? 그러면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자,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H 플러스가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농도 기울기, 그죠? H 플러스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또 방출이 되겠죠. 그 에너지 방출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ADP하고, 그죠? PI를 이용해서 우리가 ATP라는 것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장소가 어디라고? 이와 같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전자는 최종적으로 요 이제 H 플러스하고 이 전자는 전자 두 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H 플러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2분의 1 O2라고 봅시다. 요게 합쳐지면은 요게 같이 H2O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는 O2하고 만나가지고 결국은 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벽하게 이와 같이 이 장치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ATP를 만들어내는 이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NADH하고 FADH2로부터 정확하게 H2O를 만들 수가 있죠. O2를 소모하면서.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완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맨 처음에는 자, 이 전자가 이 궤도를 따라 가지고 완벽하게 흘러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고 이 전자가 여기에서도 조금 흘러가. 그냥 흘러가는 걸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서 일부분의 전자가 찔끔 흘러가고 여기서 전자가 찔끔 흘러가. 그죠? 여기서도 찔끔 흘러가요. 여기서도.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E는 일렉트론의 약자예요. 일렉트론, 전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흘러간 전자는, 그죠? 전자는, 자, 이 일렉트론은 저 위에서 O2하고 직접 만나요. O2는 이미 전자가 다 최각 껍질에 다 전자가 쳐져 있어요. 매우 안정적인데 전자 하나를 더 얻으면은 매우 불안정한 놈이 되죠. 그죠? 자, 누군가한테 자꾸 전자를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맞죠? 얘는 불안정하니까. 이 폭탄이야, 폭탄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폭탄은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와 같이 H2O2로 이제 전하게 되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OH-하고 또 이렇게 또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전자는 이와 같이 O2-라는 폭탄을 하나 만들어내고, H2O2라는 또 폭탄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걸 이제 H2O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되긴 하지만은, 자, 이와 같이, 여기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호흡이라는 건 O2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벽하게 가지 않고 한 일부분의 전자가 흘러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O2를 만나게 되고 이 O2 마이너스, 이걸 이제 수프록사이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수프록사이드. 요거는 우리가 과산화수소죠? 우리가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수프록사이드하고 H2O2를 만들게 되는데 이놈아들은 반응성이 무진장 큰 놈들이야. 그래서 O2- 같은 경우는 전자를 누구한테 자꾸 넘겨줘. 그리고 H2O2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H2O2가 많으면 이게 O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놈아들은 이렇게 세 개, 그죠? O2-, H2O2, OH-는, 전자를 누구한테 자꾸 주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지 전자를? 옆에 있는 DNA한테 줘. 왜냐하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도 여기 DNA가 있거든요.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있고. 근데 전자를 DNA한테 넘겨줘. 단백질에 넘겨줘. 주변에 있는 단백질에 넘겨줘.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리피드, 그죠? 우리가 포스포리피드 같은 데다가 넘겨줘. 그러면 이게 전자를 받은 DNA는 잘라져. 그죠? 손상이 돼. 단백질 제대로 기능을 못해. 리피드 제대로 구조를 못 가져.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막도 이상해지고 단백질 기능 못하면 효소 작용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DNA가 잘라지면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변 놈들이 괴롭죠. 그래서 이와 같이 O로 구성이 되면서, 그죠? 주변에, 그죠? 단백질, DNA, 리피드를 괴롭히는 놈들을 내가 뭐라고 그랬지? 깡패라고 그랬지? 깡패. 레디칼. 기억나죠? 레디칼한 말은 뭐 급진주의라는 뜻인데,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자유롭게,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깡패가 되겠네, 그죠? 자유로운 깡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로운 깡패가 만들어지면은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겠죠? 망가지겠죠? 세포가 망가지겠죠? 괴롭겠죠? 자, 이게 특히 또 여기 같이 이 프리 레디칼 중에서도 특히 O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그래요. species.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R, O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free radical ROS 다 활성산소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두 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봤죠?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에다가 H2O2를 처리하면은, 그죠? 우리가 뭐가 됐죠? 바로 노화된 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노화된 세포가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노화를 빠지게 하는 것이 ROS, 그죠? 활성산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은 결정적인 데이터는 없죠. 그죠? 우리가 활성산소가 진짜 노화에 관계되는가? 라는 결정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 없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유전자 변형 동물. 참 이야기 많이 해. 유전자 변형 동물. 그죠? 트랜스제닉 마이스. 참 많이 이야기하네. 이거를 다시 이용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 마이너스가 O2하고 만나게 되면은, O2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고, 요거는 이게, 요렇게 내가 화살표를 두 개를 한 거는,
양쪽으로 반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버서블, 그죠? 리버서블하는 얘기예요. H2O2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이와 같이 H2O로 만드는데 병원에 H2O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필요해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혹은 세포질에 필요한 세포질에서 효소들이 필요한데 아까 내가 이게 슈퍼옥사이드라고 했죠. 요와 같이 O2-H2로 만든 거를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고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그죠?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칭 SO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H2O2에서 이거 H2O2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는 효소를 우리가 캐탈레이즈라는 효소예요. 캐탈레이즈라는 효소. 자, 이 효소들은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질에도 있고, 그죠? 우리가 세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하면서 O2하고 반응을 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그 와중에, 그죠? 우리가 E-가 찌그찌금 이거 봐. 전자가 찌그찌금 나와가지고 ROS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ROS,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그 ROS는 주변을 공개하기 때문에 세포는 굉장히 빠르게 그 ROS를 제거시켜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자, 이런 효소들은 슈퍼서 디스뮤테이즈라든지 캐탈레이저 같은 이런 효소들은 ROS를 없애는 놈들이죠. 맞습니까? ROS 청소부들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효소들은 그래서 이런 효소들을 총칭해서 그죠? ROS 청소부. 청소부가 영어로 뭐지? 스캐빈저. 여러분이 스캐빈저라는 뜻은 어디서 많이 봤죠? 하이에나가 스캐빈저잖아. 그죠? 우리가 초원에 있는 그죠? 썩은 고기라든지 이거 다 청소하는 그죠? 우리가 하이에나가 스캐빈저라고 하듯이 우리가 요 두 개의 효소를 우리가 ROS 청소부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정상적인 세포에다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세포에다가 ROS를 쳤다. 근데 스트레스가 됐잖아요. 그럴 것 같아. 이 ROS가 스트레스를 가니까 ROS가 원인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ROS를 계속 축적이 돼. 그러면은 우리가 ROS를 세포에 우리 조직에서 우리 이제 몸에서 ROS를 없애주면은 오래 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때요? 우리가 ROS를 어떻게 우리가 상체에서 없앨 수 있을까? ROS의 양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효소를 과량 발현시켜보면 어떨까? 과량 발현시키면은,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으면 만들어지자마자 족적 전부 다 H2로 갈 거 아니에요? 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ROS가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유전자 변형 논문. 트랜스제닉 마이스. 내가 네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번째. 그죠?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되겠는데. 자, 뭐죠? 수정란에다가 이와 같이 유리 파이펫을 집어넣죠? 근데 여기에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을까? 캐탈레이즈 효소를 암호한 DNA, 캐탈레이즈 DNA를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죠? 과량 발현시키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죠? 대리모에, 그죠? 어디에 자궁에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새끼가 나오겠죠. 예, 새끼가 나오면은 이 새끼들은 모든 세포에서 캐탈레이즈라는 효소가 과량 단련되어 있는 새끼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내가 트랜스제닉 마이스 혹은 유전자 변형 동물, 유전자 변형 생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캐탈레이즈가 특히 캐탈레이즈가 과량 발현되어 있는 이와 같이 유전자 변형 동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 만든 다음에 캐탈레이즈라는 효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동물에서는 ROS 양이 올라가 있겠어요? 떨어져 있겠어요? 떨어져 있는 걸 증명하면 되죠.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 캐탈레이즈가 과량 발현되어 있는 저 유전자 변형 동물의 수명을 한번 재보면 되겠지. 맞아요? 수명이란 게 뭐야? 결국은 우리가 에이징에 의해 가지고 죽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저 저 캐탈레이즈를 집어넣어 가지고 ROS 양이 떨어지고
수명이 증가하면은 대박이잖아. 그죠? 수명을 측정해 봤더니 놀랍게도 정상치가 예를 들어 한 2년 산다 그러면 애는 한 30%더 오래 살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캐탈리즈가 과량 관련되어 있는, 그죠? 이 생쥐는 롱제버티가 증가해 있는 거예요. 수명이 증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요 실험은 성공했는데 요 실험은 성공을 못했어요. 요 실험은 성공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가 2006년에 나온 데이터,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예요. 자, 이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생쥐만이 아니고 초파리라든지 예쁜 꽃맛 성충 이렇게 있어요. 하는 예쁜 꽃맛 선충, 이렇게 조금만 1mm 밖에 안 되는 벌레, 그죠? 이런 예쁜 꽃맛 선충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들여다 보니까 ROS가 많아지게 되면은 노화가 더 빨리 빠질 수 있고, ROS의 양을 떨어뜨리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그죠?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우리가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ROS 가설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바이타민제 같은 항산화제는 결국은 ROS를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항산화제를 먹는 이유도, 근데 항산화제 먹어봤자 도움 안 된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왜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항산화제를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다른 바이타민을 공급을 받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첫 번째 가설. ROS가 노화를 이끈다는 가설이 이런 결정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캐탈레이즈, 그죠? ROS 스캐빈저인 캐탈레이즈를 과량 발견시킨 유전자 변형 동물에서 롱제버티가 증가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죠? 우리가 아마도 ROS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죠? 우리가 강력한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합리적이에요? 그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왜 그런지를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ROS를 이제 약간 접고, 요번에 이제 분자 생물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봅시다. 자, 이거하고 노화하고 연구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분자생물학 필드에서. 자, 우리가 DNA 구조를 배우고 난 다음에 DNA 복제 과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DNA는 이중나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고, 5'에서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가닥은 역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죠? 그죠? 역방향. 5'에서 3'으로 가요. 요거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그죠? 복제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요 이중나선 구조를 깨는, 그죠? 깨는 무슨 요소가 필요했지? 노트 한번 다 뒤져봐. 헬리케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했죠? 헬리케이즈. 다 기억나죠? 헬리케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헬리케이즈에 의해 가지고, 이 헬리케이즈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중나선이 풀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그죠? 풀리면서, 자, 요게 이제 5'이고 3' 방향이죠. 그 다음에 5'이고 3' 방향이야. 그죠? 자,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풀리게 되면은 여기에 맨 처음에 RNA 프라이머로, 그죠?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RNA 시발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발제. 요거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이름이 뭐였죠? 그죠? 프라이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작동해서 이와 같이 RNA를 맨 처음에 만들고, RNA를. 이 RNA 요거 뒤에 3', 요걸 뒤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DNA가 쭉 이런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였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DNA 중합효소, D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 방향은 요거는 이제 5'에서 3'으로 겨워서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은 끊임없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 가닥이 복제가 되죠. 그죠? 또 다른, 그래서 이거를 내가 리딩 스탠드 선도 가닥이라 했어요. 요거는 그냥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한쪽은 지연 가닥인데 요거는 요 RNA, 왜냐면 요거는 3에서 5로 우리가 합성이 안 됐더니 이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DNA 합성 방향은 항상 5에서 3'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RNA 시발자를 여기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도 RNA 시발자를 만들고, 또 DNA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RNA는 제거가 되면 요 부분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끝과 끝은 우리가 DNA 연결호소인 DNA 라이게이즈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자, 연결이 되는데 여기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RNA 시바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쭉 해가지고 연결이 될 거예요. 다 이해됐죠? 그죠? 이게 5'에서 3'. 우리가 요거를 지연 가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끝을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5에서 3' 쪽이고, 이제 DNA 이제 합성이 다 끝났어. 요렇게 아주 한 가닥이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5' to 3'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요 RNA 프라이머, RNA 시발지는 다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고, 요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다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들여다 보니까 요쪽 부분에 RNA 시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RNA 프라이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RNA 프라이머는 항상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 이렇게 놓고 딱 보니까 이제 DNA 합성이 다 끝났어. DNA 복제가 다 끝났어. 복제를 딱 끝나놓고 보니까 끝부분이 복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DNA 합성을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수탁이 많은 노벨 상이 나왔어. 근데 이 끝부분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 End Replication Problem. 그죠? End Replication Problem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헤이플릭으로 넘어갑시다. 헤이플릭. 자, 헤이플릭이 자기가 이제 세포들은 그러니까 세포 분열 횟수가, 각각의 세포들은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내고, 자, 러시아, 그때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발표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올로브니코프라는 사람이 그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예. 자, 이게 세상은 이같이 글로벌, 우리가 공산주의 시대에서도 이렇게 미국 애들이 모스크바 가는 건 쉽진 않았겠지만은 하여간, 그죠? 이게 이제 발표를 듣고 있다가 이 우리가 이제 이게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롬이 있다는 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아주 기발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하철을 타다가 전차가 딱 기차가 오는 걸 봤어. 봐가지고 아주 기똥찬, 그죠? 착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지하철의 철로야. 철로가 이제 두 가닥이죠. 그죠? 우리가 DNA처럼 여기도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죠. 이게 DNA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DNA처럼 이렇게 이제 있다고 이제 해요. 자, 그런데 기관차가 이렇게 있어. 기관차. 이게 기차를 이제 이끄는, 기차에 대한 엔진이라고, 이제 이게 엔진 부분이에요. 엔진 부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요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뒤에 달린 이 부분은 철로를 복제하는 장치라고 생각해봐요. 그죠? 철로를 복제하는 장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철로가 이만큼 새로운 철로가 복제가 됐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가 쭉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종점역에 갔어.
그리고 종전에 가서 이게, 여기 엔진이, 그죠? 이 엔진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철로를 복제하는 요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복제가 됐지. 그죠? 요 끝부분 복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아, 그러니까, 이게 DNA 그러니까, end replication problem과 이와 같이, 그죠? 기관차가 가면서 요거하고 너무 비슷한 에너로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멋있는 아이디어를 착상을 내는 거야. 어차피 세포들은 끝을 복사를 못한다. 그것이 곧 헤이플릭이 발견한 세포 분열 횟수가 제한되는 거하고 연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1970년대 초반에.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포 생물이나 분자 생물이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헤이플릭의 강연을 듣고 헤이플릭은 그냥 뭐를 제안했죠? 자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세포 분열 횟수가 제한됐다는 걸 제안했고 메커니즘, 기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지? end replication problem이, 그죠? 우리가 DNA를 복제할 때 DNA 끝부분이 뭐 복제가 안 돼. 그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세포에서는 세포 분열하면서 복제가 점점 짧아져가지고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거하고, 그죠? 짧아질 거야. 그죠? 짧아지는 거하고 이 세포 분열 횟수가 제한되는 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 과학자야. 러시아에도 그래도 천재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러시아가 참 힘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로 쓰여진 이제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라는 저널에다 내요. Journal of 또 이제 논문은 이제 뭐예요? 그냥 상상해서 낸 거죠. 그죠? 근데 매우 논리적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니까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읽기 시작이겠지.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헤이플릭과 DNA 레플리케이션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이제 사고를 보여주고 있지만 데이터가 없잖아. 데이터가 없는 거는 말짱 꽝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요것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돼요. 자, 다시 end replication 프로블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서 헤이플릭 리밋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end replication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경쟁이 또 붙기 시작해요. 그죠? 경쟁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버클리 대학의 여성 과학자예요. 블랙번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1940년대, 그죠? 우리가 최초의 노벨 생리의학상의 최초의 여성 과학자는 맥클린톡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어요. 맥클린톡. 이 사람은 옥수수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점핑한다는 걸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이 맥클린톡도 천재 중에 하나인데, 여성 과학자고, 코넬 대학을 나왔고, 코넬에서 첫 번째 여성 과학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학생도 없고, 주변에서, 왜냐면 이 사람 머리가 막 빛나는 거야. 자기는 막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논문도 너무 어렵게 써. 그래가지고 하여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거 점핑 진양을 발견하기 전에, 그래서 1940년대 옥수수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염색체는 이제 DNA가 패킹된 거예요. 그죠? 패킹된 거. 염색체가 이렇게 DNA가 이제 패킹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요 가운데 부분은, 그죠? 센트로미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센트로미어. 알겠죠? 센트로미어. 센트로라는 건 센터에 있는 어떤 단위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단위체라는 뜻이고, 이거는 센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염색체의 끝부분, 그죠? 요 끝부분을 다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텔로미어. 그죠? 이거는 이제 형탁적인 언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단 부분이라고 뜨면 되겠어요. 그죠?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맥킬린톡이라는 이 옥수수 할머니는 그 옥수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옥수수를 보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옥수수가 맑으냐 쭉쭉 하다가 어떤 부에서는 검정색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제 검정색의 그 알갱이가 생기는 건데 요걸 이제 염색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옥수수에서 어떤 염색체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 하나만 그리면 요거 하나만 이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네 서로 요거하고 붙어 있네. 그러니까 텔로미어하고 텔로미어가 서로 붙어 있는 걸 발견했고 또 어떤 놈은 염색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염색체하고 또 붙어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염색체하고 요 염색체하고 두 개가 서로 텔로미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텔로미어는 뭔가 돌연변이라고 뭔가 불안정하면은 텔로미어가 붙는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1940년대에 이미 발표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맥클린톡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이 블랙번이라는 이 여성 과학자는 이제 그 분자 생물학의 수수께끼인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브럼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생명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집신벌레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집신벌레. 요거 이제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인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영어로는 이제 뉴클리오라이라고 하는데, 인이에요, 인. 요거는 인은 RNA, 그러니까 라이보소멀 RNA를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라이보소멀 RNA. 근데 이제 이 집신벌레는 이 인이 무진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라이보소멀 RNA를 만드는, 그죠? 염색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염색체가. 라이보소멀 RNA 염색체가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라이보소멀 RNA만 만들어내는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여기 이 염색체는 전부 다 알죠? 라이보소멀 RNA 배웠어요. 그죠? 라이보소멀 RNA만 만드는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10개, 20개, 30개 무진장 많이 있어. 예, 요런 것들이 라이보소멀 RNA는 그죠? 만들어내는 뉴클리 그죠? 뭐예요? 이거 이제 크로모솜, 라이보소멀 RNA 크로모솜이라고 합시다. 크로모솜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몇십 개가 있어. 수십 개 이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생긴 것의 이 끝부분, 그죠? 이 텔로미어 부분이 어떻게 생겨먹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양이 많으니까 이걸 정제를 하기 편하고, 그죠? 정제를 하기 편하니까 요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염기 서열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핵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핵에 있는 것만 하나 뽑아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는 대량으로 정제를 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을 정제해가지고 여기에서 라이보소멀 RNA, 그죠? DNA를 잔뜩 꺼내가지고, 왜냐면 DNA가 패키징 된 게 크로모솜이니까, 그죠? 라이보솜 RNA를 잔뜩 퓨리파이 해가지고 잔뜩 퓨리파이 했어요. 그죠? 무지장 많이. 왜냐면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매우 유리한 생명체야. 요거 이제 집신벌레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끝 부분만 염기 서열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염기서를 조사를 해봤더니 염기서열이 A, C, T, G, 그죠? A, C, T, G 해가지고 이게 랜덤하게 쭉쭉쭉 텔로미어 부분에 쭉쭉 가출하는데 보니까 이 염기서열이 같은 염기서로 된 것이 무수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어떤 염기서열이냐면은 TTGGG. 이 끝부분을 내가 DNA를 다시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은 이렇게 DNA를 따면은 TT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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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G에 수백 번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지가 네 개인데, 지지, 그죠? 이거 반복되는 걸 발견을 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텔로미어의 끝부분이 반복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요 반복적인 서열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텔로미어를, 그죠? 텔로미어를 다시 복제하게 하는, 그죠? 기반이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여기까지.